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순관입니다. 자, 오늘 교재 215페이지 건축 및 기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불교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적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람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만 조금 이제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해 주시면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덤벼도 여러분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건축 및 기타 들어갈게요. 우선 건축은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이제 평양에 세운 안악궁 터가 있죠. 석성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이제 무왕 때 세워진 미륵사가 있는데 이 미륵사가 동양 최대의 사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미륵사지만 있죠. 가면은 뭐만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만 있어요. 이것만 있어요. 목조 건축 양식이죠. 여러분들 요것이 목조 건축 양식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목조로 만들어졌다? 목조 건축으로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졌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무로 한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끔 만들어진 석탑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가람 배치 그런데 이제 가람 배치 가람이라는 것이 뭐냐? 가람 배치할 때 가람이라는 것이 절이란 뜻입니다. 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람이란 말이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어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뭐 상가람마, 승가람마 이것이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가람이란 뜻은 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공을 들이면서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불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어찌 됐건 가람이란 말은 절이다라는 겁니다. 절이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가람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탑하고 그다음 뭐죠? 금당이죠. 금당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상이 모셔져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1탑 3금당입니다. 3금당이에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가운데에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금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1탑 상금당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구려의 이 금당 양식은 전해진다,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 기억해 두세요. 네, 전해지지 않으니까 뭐 기억 금방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탑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탑은 과연 무엇이냐? 탑은 바로 뭐냐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이 불교를 왕권 강화, 중화 집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야. 그것을 이제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얻어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술할 때 이제 이게 나오겠지만은 탑에서 이제 그거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가 여기 있어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예, 부처님의 분신이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가운데 유명한 스님 이제 왕호의 왕호 천축구전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인도 갔다 온 기행문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기행문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승려들이 인도라든가 중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국가가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최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왕사, 국사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사할 때 사, 국사할 때 사는 전부 다 스승사자죠. 그래서 왕사다, 왕의 스승이에요. 국사다, 국가의 스승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가람 배치에서 백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탑 1금당입니다. 1탑
1금당이에요. 금당. 그러면 여기 이제 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탑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탑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1탑 1금당이에요. 그 금당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제 아유 딱 가람배치하기 위해서 이제 딱 저기 뭐야 절을 갔는데 절을 딱 봤는데 요것만 이렇게 두 개만 달랑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부속 건물들이 잔뜩 있어.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저기 부처님의 이 그 뭐예요 부처상이 딱 없으면 여기는 금당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속 건물들은 예 1탑 1금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미륵사지도 1탑 1금당이에요. 미륵사지도. 그 다음에 정림사지 오퉁석탑 있죠? 정림사지도 1탑 1금당이에요. 탑 하나에 금당 하나입니다. 탑 하나에 금당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로 가게 되면은 분황사도 있어요. 분황사도 1탑 1금당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황룡사도 그렇습니다. 황룡사도 그렇죠. 분황사라든가 황룡사도 1탑 1금당입니다. 1탑 1금당이 제일 많아요. 제일 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다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로 갈게요. 신라. 자, 신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1탑 1금당입니다. 1탑 1금당인데 이 금당이 여러 개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3금당의 형태도 보이는데 이게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는 3금당인데 여기도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도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의 상이 있고 여기도 부처의 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비슷한 존재의 부처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금당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금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금당이 이렇게 있고 종금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부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작은 부처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금당으로 보기도 하고 세 개의 금당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탑이 더 중요하다. 탑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탑은 하나다.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제나 신라는 비슷해요. 고구려만 틀려요. 고구려만 3금당이에요. 얘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통일 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탑이 달라져요. 2탑이에요. 금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탑이에요. 금당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금당 앞에 탑이 두 개 있습니다. 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탑들이 대표적인 탑이 뭐가 있냐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 그죠? 석가탑 있고 다보탑 있죠. 이런 불국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탑 다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 있다? 예, 뭐가 들어가 있다?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도 알아주세요. 여기 가문사도 있어요. 가문사는 이제 통일을 위해 불국사는 김대성이 지은 거고 가문사 같은 경우는 누가 지은 겁니까? 신문왕이 지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은혜에 감사한다. 땡큐 감사한다. 그래서 이 가문사에는 아주 독특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로가 있다고 그랬죠. 수로. 이 수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다에서 해룡. 바다에서 하는 해룡이 누구예요?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절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이것도 탑이 두 개입니다. 탑이 두 개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세요. 시험 문제 한 번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이런 걸 냈어? 욕을 막 바가지로 매번 공무원 시험에서 욕을 바가지를 많이 출제하고 나서 이런 것까지 낸단 말이야?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다시 시험 보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고생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 하나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그래서 한 문제로 인해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또 어느 양식에 어느
절들이 해당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그림들 하나 딱 놓고 나서 다음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사찰이 아닌 것은, 이런 가람배지 사찰이 아닌 것은, 지금 절 몇 개 했어요? 6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타났던 시대의 생활이 아닌 것은, 또 옳은 것은 골라라. 이런 것들도 그림 하나 딱 던져주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안 보이더라도 이건 보이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사라졌습니다. 네, 요거 꼭 뭐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필기를 하든지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람 배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가람 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신라 볼게요. 자, 신라는 궁궐터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계속 뭐예요? 저 발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라 가게 되면 발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그 저 신라의 저거잖아요. 황룡사지잖아요. 계속 여기 발굴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모탑, 구축 목탑 여기 있고요. 금당, 제일 주축이 되는 금당이 여기 이제 3개죠. 금당 3개, 탑 하나, 그렇죠? 네. 다만 경주 월성 이것이 이제 궁궐토로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갈게요. 통일신라는 불교 융선으로 사원이 많이 축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나라다, 불국토다, 불국토. 그래서 불국사의 부록으로 만들어진 석굴암, 그 다음에 안압지, 요 안압지, 왕들이 여기에서 띵까띵까 대고 놀았었죠. 네. 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건축이 문왕 때 문왕이 상경청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경을 뭘로 본다는 겁니까?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안의 화제다. 그러니까 장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온갖 외국인들이 다 오고 뭐 장안성 떠들썩했던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보게 했던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빈곤과라고 그랬잖아요. 빈곤과. 그래서 장안성을 본땄어요. 그래서 이 본따 가지고 외성을 두었고 내성을 두었고 주작대로를 두었다라는 거죠. 외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도시 주변을 둘러싼 거를 우리가 외성이라고 그러고, 내성이라는 거는 궁궐을 둘러싼 성을 내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딱 보니까 이게 뭐와 비슷하죠, 여러분들? 예, 한양과 비슷하잖아요. 여기 내성, 경복궁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외성, 서울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성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작대로를 두었다. 대로를 하나 두었어요. 이 대로가 바로 여기 있는 이게 이 대로예요. 이게 주작대로예요. 그럼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길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집 건축물에 들어가 가지고 난방은 어떻게 했느냐? 난방은 온돌 장치했다. 이거는 고구려의 양식을 본받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위생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도 서양 국가들도 신발 벗고 들어가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일본도 신발 벗고 들어가긴 한다. 근데 저 중국 같은 경우도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온돌 장치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구려 온돌 장치. 그러면 당나라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혼재했던 곳이 바로 상경이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 이쪽으로 이사를 했다? 문왕 때 이사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보겠습니다. 기타로는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 종이죠. 종. 예, 신라의 종입니다. 상원사종이죠. 상원사종.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죠.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이 상원사종이죠.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 조금 있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771년에
경덕왕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성덕대왕이 신문왕 때부터 이렇게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권이 올라갔다가 제일 정점에 있었던 것이 성덕대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쯤에 있었던 것이 이제 경덕이고, 그래서 경덕왕 때에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이제 해공왕이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무열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다 무열왕계의 뭐였어요? 후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덕대왕, 그래서 가장 큰 종을 만들었다, 에밀레종이다 라는 겁니다. 에밀레종. 두 종이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뭐 종 그림 놓고서 이제 문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 이런 종이 있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야의 금속 및 토기 제작, 이거 보겠습니다. 가야. 가야는 이제 철의 나라답게 이 제철 기술이라든가 재련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판관옥과 투구입니다. 철로 이용해서 이 투구를, 이 가야의 판관옥과 투구고, 가야의 금관이죠. 이 가야의 금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라의 금관이 됐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야의 토기입니다. 김목 항아리 받침대.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의 토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목이 이렇게 길다, 아, 이게 가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이 길다. 그래서 이렇게 긴 목을 가지고 있는 토기가 어디 일본에서 발견될 겁니다. 이렇게 목이 길어요. 일본에서. 아, 그래서 가야 사람들이 가야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의 복속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로 갔다? 저 일본으로 간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스에키 토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는 딱 두 가지. 뭐와 뭐? 철하고 토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각 볼게요. 조각. 예, 조각은 이제 발해. 이제 발해가 유명한데, 발해가 이제 벽돌과 기와무늬, 이거 벽돌에 이제 기와무늬를 지었다라는 거였고요. 기와. 이게 이제 어디를 받았다? 뭐 영꽃무늬 기와라든가 발해문자라든가 이 영꽃무늬 기와라든가 이것이 고구려과하고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그다음에 석등. 석등. 발해 석등이에요. 여기 사람이 쓰면 얼마나 할까요? 요만해요. 사람이 쓰면 요만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석등이죠. 고구려의 후예답게 이렇게 석등이 있었다. 크게 지었다. 글씨와 그림도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광기토 대학릉 비문, 글씨 잘 썼겠죠? 뭐 비문이니까 다 뭐 이것만 있겠어요? 다 있죠. 뭐 김생의 서체라든가 천마도의 힘찬 화풍이라든가 신라 솔거의 황룡사 벽화라든가 이 벽화를 그렸는데 새들이 와, 이게 지금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와가지고 꽹 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믿지 못할 전설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음악으로는 여러분들 아주 가난했던 백결 선생님의 방화타령, 네, 밥은 안 주고, 네, 타령만, 방화 타령만. 그 다음에 고구려 왕산에게 검은고죠, 검은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제 가야 사람인 우르기. 신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야금, 탕금대라는 것을 탕금대에서 열심히 가야금을 탔죠. 탕금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충주에 있죠. 충주. 이렇게 남한강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남한강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절벽과 같은 그런 지형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정자에서 이 탕금대를 뚱따당 이렇게 뭐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 이 탕금대 뒤편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산이 있어요. 이 높은 산 여기가 이제 바로 뭐예요? 조령이에요. 조령. 문경세제. 새들도 쉬어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야금 탔다 해가지고 가야금을 탔다 해가지고 탕금대인데, 이거과 관련된 것이 누가 있습니까? 장군이 임진왜란 때 누가 있어요? 신립 장군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략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립 장군 재승 방역 체제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신립 장군이 데리고 왔던 그 정예 부대들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 그 유명한 곳이 바로 탕금대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학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주 심화적인 내용들, 그 단원별로 있었던 것들 잘 챙겨주셨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학문과 과학기술, 예, 중세 때의 학문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이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하나 둘씩 이렇게 알아가니까 정말 여러분들 재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재미만 있으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죠. 그렇죠? 근데 재밌게 공부하시면 다 맞추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